네, 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전력조류, PQ식을 유도하고 그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강에서 그 전력계통에서의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 부분은 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직접 그 복소전력을 구해보고 그 흐름을 이야기했는데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은 그 일반화된 수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고요. P와 Q에 대한 일반화된 전력조류식을 이렇게 유도해보고,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이 전력계통의 모델링은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모선이 있을 때 서로 이제 PQ의 이제 주고받음이죠. 즉, PQ의 주고받음인데, 이제 지난 8강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뭐하고 뭘만 하면 다 주고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전압의 크기하고 위상, 전압의 크기하고 위상만 우리가 파악되면, 바로 그거는 이제 얼마만큼 이쪽 모선에서, 이게 이제 1모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 2모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1모선에서 2모선 쪽으로 유효전력은 어떻게, 그 다음 무효전력은 어떻게 공급하는지 아니면 또는 흡수하는지, 이제 그 관계가 다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력조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계통 전력조류 계산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미지의 이 모선들의 전압과 위상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즉, 이제 프로그램상에서는 그걸 갖다 계산하는 것이죠. 즉, 전압과 전압의 크기하고 위상이 이제 밝혀지면 어떤 특정 그 모선 사이에서는 어떤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전력조류가 어떤지, 지금 너무 크게 가고 있는지, 너무 작게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죠. 결국은 이제 이 둘만 알아버리면 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크기인 어떤 수가 아닌 요 일반화된 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항상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갖다 나중에 여러 가지 각 방향에서 이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오늘 하는 내용도 좀 기왕이면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오매 법칙만 기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더 우리가 확대시키려면은 몇 가지 정도는 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의 이 식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소전력을 계산해 보면요, 수식이 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겠죠. 뭐 계산기로 간단하게 누르면 뭐 1분 안에 끝나겠죠. 네, 그럴 얘기는 하지만, 이제 일반식으로 이제 뭐 유도해 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복소전력을 이제 똑같이 지난번 8강에 했던 것을 갖다가 이제 수 대신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만 다르고,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을 하더라도 좀 일반화된, 여러분들한테 좀 패턴화된 수학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여기선 저랬다 그러면은 이제 금방 이제 잊어버리죠. 그죠? 자, 그래서 자, 그 계통이 나왔으면 제가 이렇게 모델링을 했잖아요. 물론 여기는 R은 모델링을 안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그걸 먼저 써야 되겠네요. 이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복소전력, 일본 모선에서의 복소전력을 구하려면 이 전류를 구해야 되죠. 전류는 지금 주어지지 않았죠.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전압의 크기와 위상, 전압의 크기와 위상, 그 다음에 이제 선로정수까지만 주어진 거죠. 그러면 전류는 이제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전압방정식을 세우면 된다고 그랬죠. 전압방정식을 어떻게 세워요? 자, 전류 방향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렇게 세우죠. 자, V1은 V2의 플러스 J의 I의 X다.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해서 전압가가 발생할 것이고, 요놈하고 V2하고 더해져서 V1이 되는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류만 뽑아내면 되죠. 자, 칠판에 가서 하죠. 자, 전압방정식까지 세웠으니까, 자, 전압방정식, 자, V1은 자, V2의 플러스 J의 I의 이렇게 되죠. 자, 전압과 합쳐진 거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류를 구하면 되죠. 전류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류는 여기서 넘기면 되죠. V1에서 빼기 V2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J의 X, 여기는 지금 동기 리액턴스가 아니죠. X. 자, 이렇게. 자, 여기는 위상을 이렇게 표현했죠. V1 같은 경우는, 위상은 얼마로 줬죠? 한번 보고 올까요? 자, 위상은 세타 1으로 주고, 여기는 세타 2로 줬어요. 두 사이에
위상차는 이제 델타로 줬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V1은 세타 1, 그 다음에 V2는 세타 2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세타 2. 세타 2 주시고, J의 X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전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상태로 우리가 계산기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누르면 되잖아. V1, 이 값들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누르면 그냥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복소전력 계산할 때 이걸 먼저 구했지 않습니까? 이게 전류였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근데, 이제 이건 그 문자니까 이제 이걸 갖다 그대로 이제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V1 세타 1이요. 자 V2의 세타 2, V2의 세타 2고 J의 X 이렇게 되겠죠. I를 이렇게 잡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두 개 강의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 여기 위상차는 델타라고 우리가 합시다. 이제 문자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복소전력은 이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되죠. 지금 전류는 나가는 방향으로 잡아놨죠. 그죠? 그래서 나가는 방향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한다. 결과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S1이라고 할게요. 여기에서의 복소전력은 S1이라고 해서 S1은 V1에다가 I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바로 구하면 안 되죠. 뭐 한다고요? 컨주게이션을 하라고 그랬죠. 컨주게이션 해야 된다겠죠. 자, 이 부분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앞에 강의를 다 듣고 와야 돼요. 자, 그러게 되면 이제 요걸 그대로 곱해주면 되죠. 자, V1은 요거잖아요. V1은 요거니까, 세타 1 요거죠. 여기다 곱하기. 자, J의 X.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런 걸 수학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걸 어려운 수학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산수. 자, 보십시오. 자, V1의 세타 1, 자, 그 다음에 V2의 세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대로 그냥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J의 X에다가, 자, V1이 두 개 있으니까 V1의 제곱이 되겠네요. 크기는, 그 다음 세타는요, 세타 1 빼기 세타 1이니까 어떻게 돼요? 0도가 되죠. 세타 1 빼기, 여기, 이게 잘못됐죠. 여기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어요? 컨주게이션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컨주게이션 안 치겠네. 그러면 이거 빼기 해야 되겠네. 여기다 빼기. 야, 요런 거 잘하라. 저도 실수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잘하니까 좀 중간에 하다 보면 뭐 잘못됐다는 건 금방 알아버리죠. 그죠? 자, 여기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컨주게이션이 들어가야 되니까 각도에다는 반대기호를 붙여주면 되고요. 복소수한테는 또 여기다 허수부에다 반대기호 치워주면 그게 공액복소수입니다. 컨주게이션이요. 자, 이거 더하면 전압은 이제 더해지고, 세타 1 빼기 세타 1이 되는 것도, 이게 곱할 때는 각도는 더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0도가 되니까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쓰지 맙시다. 이게 복잡하기만 하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가면, 자, V1, V2가 되겠죠. V1 곱하기 V2가 되고, 각은 더하는 거죠. 세타 1 빼기 세타 2,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델타. 이제 좀 식을 좀 간단하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델타 이렇게. 내가 안 헷갈리는 게 더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요 J를 분자로 일단 먼저 올려버릴까요? 분자로 올리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J를 곱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J 곱해주면 우리가 마이너스 J의 자승은 1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J라면 여기가 이제 깔끔하게 이제 1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니죠. 여기 원래 마이너스가 있죠. 이게 마이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그냥 J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J만 해주면 이게 깔끔하게 마이너스 J 자승이 되니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분모는 자, X만 남겨놓고 여기를 하면은 J의 V의 자승. 여기 이제 이렇게 곱해지겠죠. 마이너스 J의 V1, V2 이렇게 델타. 여기는 델타로 그냥 한번 쓰자는 얘기지.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거를, 실수부, 허수부, 결국은 뭐냐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에 대해서 나타내려고 그러거든요. 여기를 갖다가 P1, JQ2 이렇게 나타내려고 그러거든. 결국은 이제 복소수 형태가 돼야 되니까 복소수 형태가 아닌 부분, 요 부분만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만. 요 부분을 우리가 극좌표 형식을 갖다가 복소수 형태로 돌리는 방법, 우리가 다 했었죠. 자, V의 자승.
안 그러면 우리가 페이저 표현하는 거 여러분들 회로 이론 쪽, 전기회로 쪽에서 좀 보시고 오셔야 돼요. J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가로치고 할까요? 예, 가로치고.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V1, V2 그냥 여기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다 코사인, 예, 코사인 델타 하면 되고 플러스 J의 V1, V2 예,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죠. 사인 세타. 사인 델타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뭐 그거 갖다 보실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X.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 P 실수부하고 호수부를 갈라야지. 아, P는 어떤 파트고 Q는 어떤 파트다. 이제 그것만 알고 싶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X가 있으니까 여기는 J가 앞에 J가 있으면 호수부랑 여기는 명백하게 호수부죠. 여기 부분은. 그러면 실수부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해당되는 게 여기밖에 없겠네요. 딱 보면. 여기만이 실수부가 되겠네요. 뭐냐면 왜 그러냐면 여기가 J가 앞에 있잖아요. JJ 곱해지면 우리가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부가 되려면 요거밖에 없겠네요. 그럼 요것만 표현하면 되겠네요. 여기 분자에 X가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X는 어차피 여기서 마이너스 J의 자승이 될 거니까 1이 될 거니까 V1, V2의 사인의 델타 이렇게 되겠네요. 사인의 델타 이렇게. 자, 플러스 나머지는 다 허수부란 이야기죠. 자, 나머지는 다 허수부란 이야기죠. 여기도 V의 자승도 허수부일 거 아니에요. J가 미리 빼놨으니까 V의 자승 빼기 자 여기 부분이 요 J를 달고 나오니까 이 부분도 허수부가 되겠죠. 마이너스 V1, V2 코사인의 델타 이렇게 되겠네. 코사인의 델타. 자, 이렇게 되겠네요. 저랑 여긴 좀 겹쳤을 것 같긴 하네요. 저랑. 그래서 요 식을 결국 다시 써보면 요거란 이야기죠. 결국 요식이란 이야기죠. 요식이란 이야기죠. P 그 다음에 Q 요식이란 이야기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유도를 했죠. 근데 유도를 했는데 이 식을 우리가 이런 식을 갖다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이제 송전단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전력을 보내는 측에서의 이제 값이 되고 이제 이쪽이 이제 결국 이제 수전단 측이 되고 이제 전류 방향이 이제 제가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이쪽이 이제 공급자 측이 되고 이쪽이 이제 받아 쓰는 측이라고 이제 가정하고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를 갖다 VS로 잡고 VR로 계산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통전단 측, 여기가 수전단 측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떤 송전 손실까지 다 포함하게 있겠죠. 송전 손실이라든지 유효전력 손실하고 이제 무효전력 손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값이 되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자기가 순수하게 받은 거죠. 중간에 유효전력, 무효전력 손실 뺀 값이 이제 이 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이제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쪽 2번 문서에서 그러면 이제 받았다고 생각하는 PQ식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것도 또한 복소전력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또 한번 복습해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계통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이런 거. 자, V1, 세타 1. 자, V2의 세타 2, J의 X. 그 다음에 전류를, 여기 이제 들어오는, 여기 관점이죠. 그죠? 여기 관점에서, 받는 자 측에서 관점에서 여기 복소 전력을 구해보자. 이걸 S2라고 하고,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이제 얼마를 받고, 얼마를 갖다가 P는 얼마, 그 다음 Q는 얼마를 받는데, 그 식이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하려면 아까 전류를 먼저 구해야 된다겠죠. 전류는 이 전압 방정식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이건 수학으로 하든지, 그러면 수식으로 직접 뭐냐면 그 값을 대입해서 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전압 방정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전압 방정식을 세우는 거를 습관화 하십시오. 수식이 뭐냐면 값이 들어가더라도 당연히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전류는 자, 바로 그냥 쓸게요. 자, V1의 세타 1 빼기 V2의 세타 2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J의 X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복소 전력을 바로 구하면 S2는 V1이 아니라 이제 V2가 되겠죠. 여기는 V2. 자, V2의 I에다가 컨주게이션.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V2는, 바로 쓸게요. V2는 세타 2죠. 세타 2.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전류를 집어넣으면 돼. 컨주게이션을 집어넣으니까 각도에는 반대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복소에는 이제 허수부에만 반대기호.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V1에다가 마이너스 세타 1, 마이너스 V2의
마이너스 세타 2 이렇게 하는데 마이너스 j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예, 요렇게 아까처럼 똑같죠, 그죠? 요렇게 해주면 되죠. 자, 마이너스 jx 그러면 v1 v2 그죠? v1 v2에 더하는 거죠.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여기가 두 각도를 갖다가 그 세타 1 세타 이걸 델타라고 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세타 2 빼기 세타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맞춘 다음에 요렇게 한번 맞춰 볼까요? 마이너스 세타 1 세타 2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부호가 한번 바뀐다는 얘기죠. 플러스 델타가 아니라 마이너스 델타. 그다음에 V2가 두 개니까 V2의 제곱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V2의 제곱. 그 다음에 세타 2 빼기 세타 2가 되니까 0도가 돼서 이제 쓸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이제 식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차피 요런 식으로 그 허수부하고 실수부를 나누려고 하니까 복소수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요 부분, 요 부분만 복소수로 이제 복소수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그 부분만 해보죠. 자, 자, 마이너스 jx 이렇게 마이너스 jx x가 뭐 꼬부지냐 이런 거 저는 뭐 유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서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j를 미리 한번 올려놓고 할까요? 이렇게 j를 여기 지워버릴게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지워버릴게요. j를 아까처럼 분자분모에 곱해버리면 1이 되겠고, 여기에 j가 올라갈 거고, 여기가 j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할게요. j. 자, v1, v2의 코사인의 델타. 그죠? 예, v1, v. 근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이제 사인 할 텐데, 여기는 마이너스 j의 v1, v2의 사인의 델타. 이렇게 되겠네요. 네, 마이너스 j의 v의 자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사인 같은 경우 마이너스 델타는 이제 마이너스로 되고 이제 코사인 같은 경우 마이너스 델타는 그냥 플러스로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요 식에서 어차피 이제 P하고 Q를 나눠야 되니까 이제 실수부하고 허수부만 나누는데 이제 어차피 실수부가 될 녀석은 여기밖에 없네요. 그죠? 여기밖에. 여기가 j를 미리 달고 있잖아요. 근데 j가 한 번 더 곱해질 거니까, 여기는 j가 한 번 더 곱해질 거니까, 여기만 실수부고 나머지는 다 허수부가 되겠네. 그러면 실수부를 먼저 써보면, 분모는 x니까, 자, x에, 어차피 j의 마이너스 자승이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1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 실수부만 쓰면 v1, v2의 사인의 델타,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허수부가 되죠. j로 다 빼놓고 묶으면, 자, 여기는 v1, v2의 코사인의 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v의 자승, v2의 자승,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요게 그러면 이제 p가 될 것이고, 이게 이제 q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2번 모선 측에서 이제 어쨌든 받은 값이 되겠죠. 받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표현해 준 게 이제 요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이 두 식을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요식과 요식, 그 다음에 요식과 요식을 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송전단, 수전단에서 관계에서 본다면 이게 수전단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송전단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송전단에서 수전단을 빼면 뭐가 되겠어요? 이 값을, 두 값을 빼면 당연히 손실이 나오겠죠. 여기서는 제가 R을 모델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R의 손실은 표현이 안 되겠죠. 여기서 Q에 대한 것만 여기다 해놨으니까, X만 여기다가 표현해놨으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두 개 이제 뺀 식이 이제 빼고 남은 식은 이제 그 무효전력 손실만 나오겠죠. 지난번 우리 8강 때 계산해본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거대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식을 어쨌든 간 유도를 했어요. 이제 유도를 했는데 잘 보니까 당연하겠지만, 이제 이 값은 이 값하고 지금 당연히 같죠. 당연히 같죠. 같은 이유가, 여기다 R을 모델링을 안 했죠. R을 모델링을 안 했으니까, 준 유효전력과 받은 유효전력은, 이쪽에서 공급한 유효전력은 이쪽에서 받은 유효전력과 동일하겠죠. 왜냐하면 중간에 손실이 없었으니까, 그죠? 그 대신 이제 요 값은 이제 달라지겠죠. 요 값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중간에 손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 값 계산한 것과 요 값 계산한 거를 딱 정확하게 빼면 그 손실 값인 여기 값이 딱 나오겠죠.
자, 이제 그거는 다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수학으로 한번 검증해봤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 먼저, 그러면, 이거는 동일하니까, 유효전력식부터 한번 보자는 얘기죠. 유효전력식을 먼저 보면, 이제 유효전력식은만 빼서 보면, 요런 얘기, 전력조리식, 유효전력식만 딱 보면, 이 두 개의 유효전력의, 이게 주고받을 때 유효전력의 양은 뭐랑 관계되냐. 1번 모선에서 2번 모선은 지금 뭐 값은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라고 단정하진 않지만 지금 뭐 이쪽이 빠른 측이라고 봐요. 위상이 앞선 쪽이라고 봐요. 위상이 앞선 쪽. 이쪽이 앞서고 이게 뒤진 쪽이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1번 측 모선에서 2번 측 모선으로 유효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그거에 합당한 만큼은 이제 받아 쓰는 상황인데 이 두 모선 간의 그러니까 유효전력의 어떤 흐름은 주고받음은 즉 유효전력의 조류의 크기는 뭐에 관계되냐, 주로 뭐에 관계되냐 그러면 이 델타에 관계된다. 이 델타가 많이 벌어져 있으면 벌어져 있을수록 뭐냐면 유효전력의 흐름은 가장 많은 상태다. 즉 페이저도 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자, 여기 뭐 괜히 써놨네요. 여기 페이저도 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자, 만약에 이 전압이 이 V2보다, V1이 V2보다 더 앞서게 된다면, 위상이 더 많이 더 많이 앞서게 된다면, 그렇죠. 이렇게 더 많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많이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여기, 자, 요 삼각형에서 요 높이는 뭘 의미한다겠죠? 유효전력. 그렇죠. 유효전력을 의미한다겠죠. 그래서 보시면, 유효전력이 그 전보다 더 많은 유효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상차각이 벌어지면 더 많이 벌어질수록 뭐냐면 유효전력의 조류는 더 많아진다. 즉 공급과 흡수량이 서로 이제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유효전력은 이 상차각에 관계가 되고, 상차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모선의 전압 간의 위상차입니다. 위상차가 더 많이 벌어질수록 유효전력은 더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조류가 많다니까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이야기예요. 뭐 어디가 주고받든지 그거랑 무관하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쭉 이야기했던 것들이 뭐냐면 하나의 어떤 우리가 말의 표현들이 다 같은 통속으로 지금 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전력의 흐름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어디가 주는 쪽이고 받는 쪽인지를 알려면 뭐예요? 빠른 쪽, 위상이 빠른 쪽에서 늦은 쪽으로 흐름이 나온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식을 보면서 챙깁니다. 자, 요 수식, 우리, 특히 뭐,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요 수식은 오메 법칙만큼이나 중요하게 좀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을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효전력 수식을 조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부터 쭉 강의를 지금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강의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좀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유효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무효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중상. 무효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하고 있어요. 유효전력 이야기는 조금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실제 우리가 본 전기 전문가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 문턱을 넘어가면 뭐냐면 유효전력 이야기는 정말 많이 안 해요. 많이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사실. 무슨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실제는 무효전력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효전력을 처음 배울 때 우리 병아리 때 무효전력, 유효전력만 배우잖아요. 근데 그 병아리 시절 때 무효전력은 뭐 쓸데없는 거고 쓸모없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배워갖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와 봐요. 얼마나 괴로운지. 쓸모없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무효전력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자기는 무시하고 싶은데 무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그죠? 그게 괴로운 거죠. 근데 무효전력을 또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쓸모없는 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이게 또 공부할 마음 자체가 안 생겨. 또 그 다음에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가서 우리가 계통을 이야기하거나 전력계통을 이야기하거나 뭔가 이야기하려면 무효전력은 어째서? 무효전력이 어째서? 맨날 무효전력은 어째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거를 무효전력을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론은 뭐냐면 무효전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 유효전력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필요한 만큼은 하고 있어요. 그 대신 우리가 실전적으로는 무효전력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효전력 수식을 보는데 이제 둘 중에 이제 우리 이 식을 조금만 바꿔봅시다. 어떤 상황으로 좀 바꿔보냐면 여기가 이제 송전단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제 두 모선이 아닌데 어차피 두 모선 관계긴 한데 송전단 하나의 모선과 이제 수전단 모선과의 그냥 관계라고 한번 봐봐요. 이제 이쪽이 이제 주로 이제 발전기가 매달려 있고 이쪽에 이제 부하가 매달려 있는 상태죠. 사실은. 자, 그런 관계라면 이제 우리가 대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쪽에서 P도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Q도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물론 이게 뒤집어질 수 있죠. 뒤집어질 수 있죠. 지난 시간에 말했던 페란티 같은 주제는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뒤집어진 상황이죠. 그죠? P는 이렇게 가고 있어도 Q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죠. 그죠? 이쪽 축 전압이 더 높아져 가지고 Q의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식을 조금만 변형해서 보면 좀 여기서 수전단식으로 보면 수전단 복소 전력을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한번 써볼까요? 그냥 써볼게요. 자, 수전단 복소 전력식 어떻게 나올까요? 아까 그 수식을 만약 여러분들 그냥 외워버렸다 그러면요. 외워버렸다면 SR이라고 할까요? SR이라고 하고, P는 어차피 똑같죠. P는 어때요? 자, 여기는 이렇게밖에 안 줘있으니까 X는, VS에 VR에 사인의 델타죠. 사인의 델타. 사인의 델타. 상차각이라는 것에 의해 관계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사인의 델타, 코사인 델타가 아니라는 거, 사인 델타.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어차피 식을 통째로 기억을 해야 되니까. 자, 플러스. 자, 허수부가 이제 그거죠. 자, X인데, 자, 수전단식과 성전단식이 좀 달라요. 그죠? 이제 V 자승이 있는 게 이제 뒤쪽으로 가죠. 자, VS에 VR에, 이제 여기는 코사인 델타가 돼요. 코사인 델타가 되고, 그 다음에 VR의 자승이다. VR의 자승이다. 자기 전압의 자승이 된다. 자, 요게. 자, 아까 같으면 V1, V2의 자승 이렇게 됐었죠. V1, V2. 이 식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어차피 요 첨자만 지금 1, 2를 갖다 이걸로 바꾼 거니까 뭐 다시 반복하지 말자고. 이거는 어차피 그 이야기가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식을 갖다가 요게 이제 결국은 이제 무효전력식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무효전력식인데 이 무효전력이 이 뭐랑 또 이게 우리가 연관이 된지를 갖다 조금 더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결론을 이야기하면 무효전력은 이거랑 관계된다. 그러니까 유효전력은 상차각 두 모선 사이 이게 여기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상차각 여기 영도로 봤을 때 이게 상차각이 크면 클수록 P와 관련이 되고 상차각과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무효전력은 전압 강화랑 관련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결국 이제 전압 강화랑 관련이 돼서 우리가 다 설명을 다 했습니다. 전압 강화랑 관련이 돼서 결국은 해당하는 어떤 모선의 전압을 뭐 공급량이 부족하면 뭐 떨어지게 될 거고 막 이런 거랑 다 관련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 이제 전압 강화랑 관련이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상황을 보면 그렇죠.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부하예요. 여기가 부하가 있는데 무효전력을 더 달라고 그래. 무효전력을 더 달라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있다가 지금 무효전력을 이만큼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란 이야기죠. 지금 현재는. 근데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P는 그냥 고정해 놓읍시다. 무효전력을 더 달라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이 부하가 더 늘어가지고 무효전력을 더 달라 그러면은 근데 이제 지금 해석은 부하가 늘 땐 P나 Q나 같이 늘는데 그냥 Q만 그냥 늘렸다고 그냥 해봐요. 지금 Q 상황만 보고 싶어서. 이 P는 그냥 놔두고 Q만 한번 늘려봐요. Q를 더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전류는 어떻게 돼야 돼? 이 전류는 당연히 이렇게 늘어나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그러면 늘어나니까 이게 늘어나니까 이 두 개를 곱한 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거를 우리가 전압 강화 또는 또 뭐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전압 손실 또는 이걸 다른 말로는 뭐냐면 이게 무효전력 손실 이렇게 불러. 이게 결국 여기다가 제곱만 붙이면 무효전력 손실이잖아요. 그죠? 결국 이게 그 값이 는이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쓰면 되죠. 비례값으로 그냥 써놓으면 되죠. 그냥.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다 표현했던 말이에요. 이미 그런 말인데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압강화가 여기에 구입되니까 전압강화 이렇게 펼쳐지겠죠. 전압강화 이렇게 발생하겠죠. 더 길이도 커졌고, 그 다음 위상도 더 넓겠죠. 이렇게 보면. 이 정도가 돼, 90도가 될 거니까, 위상도 이렇게 더, 여기서 이렇게 바뀔 거고, 전압강화 위상도 바뀔 거고, 크기도 이 크기에서 더 커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전압가가 커지니까 얘를 갖다 그대로 남겨두면, 얘를 갖다 제어 안 하고 그대로 남겨두면 전압가가 요렇게 갖다 붙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갖다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 전압이 줄겠죠. 요 전압이 이렇게 후퇴하겠죠. 이 전압이 결국 후퇴하겠죠. 그죠? 얘가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전압가가 커지면 당연히 이 전압이 후퇴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난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가 점점 부하가 커지면, 지금은 무효전력만 늘려본 거예요. 무효전력, 이게 부하가 늘으면 유효전력, 무효전력 같이 넣는데, 지금 무효전력만 보더라도, 무효전력만 양을 더 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전압강화가 증가하고, 당연히 이야기하면, 부하가 무효전력을 더 달라고 하면 뭐냐면, 전압강화는 당연히 더 커진 거고, 전압강화가 커지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된다면, 요놈이 전압이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야.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 의미의 이제 세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의미는 그렇고. 자, 그럴 때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지난번 시간에, 여기는 P랑 관계된, 여기에 삼각형을 그려서 여기는 P와 관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여기는 뭐라고 관계된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Q랑 관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자, 우리가 페이저들을 그릴 때는 반드시 뭐랑 있어야 된다 그랬냐면, 계통을 모델링을 해야 된다겠죠. 모델링을 해야 돼요. 어떤 계통인지, 자, VS에, 여기는 델타도로 주고요. J에 X. 자, V에 R에 0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0도로 두면 우리 페이저도 그리기 편하죠. 그죠? 상황은 똑같은데 여기다가 복잡하게 둘 필요가 없죠. 그죠? 정리라는 게 중요하죠. 정리를. 자, 아까처럼 뭐 세타1, 세타2 하더라도 제가 그냥 델타로 그냥 정리해버리듯이 여러분들 끌고 다닐 때도 그렇게 하면 좀 편하죠. 그죠? 자, 전압방정식은 VS에다가 VR에다 플러스 J에 IX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VR이죠. 자, VR을 기준으로 0도에다 놨죠. 0도에다 놓고, 그 다음에 I.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죠. 일반적인 부하 상태이고, 자, 전압강화는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J의 IX. 그 다음에 요 전압강화하고 VR을 더한 게 이제 이게 VS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요 삼각형에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요게 세타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막곡지가 그렇게 되고, 결국 여기가 세타가 된다겠죠. 그러면 여기 높이는 뭐가 되냐면은 보면 크기만 따지면 IX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IX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은 뭐가 됩니까? IX의 사인 세타가 되죠. 즉 우리가 일반화된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여기다가 VR은 여기서 우리가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계통상에서 어쨌든 그 제어를 해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값이 되는 게,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는 상수로 취급해 볼 수 있는데, 여기다 그 전압하고 VR에다가 X로만, 이것도 상수죠. 여기다 곱해보면 여기 정확하게 뭐가 나와요? P가 나오죠. VI 코사인 세타. 여기다가 똑같이 X에다 VR을 곱해보면 여기가 나와요. Q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 자체가 는 Q는 아니고 는 P는 아니지만, 뭐냐면 이 길이 자체가 뭘 의미해요? 그거의 비례한, P의 비례한 값이란 이야기죠. 여기는 뭐냐면 이 길이 자체가 뭐에 비례하는 값에 의미론적으로 보면 Q에 비례한 값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 값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요 값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전압강화라고 그래. 여기 길이를. 요 길이를 갖다가 전압강화라 델타 V라고 불러. 계략적으로 부른다는 얘기예요. 계략적으로. 실제로 전압강화는 어디예요? 실제 전압강화는 어디예요? 여기가 실제 전압강화잖아요. 여기가. 맞죠? 여기랑 여기 사이의 차이가 실제의 전압강화가, 정확한 전압강화가 맞는데, 우리가 계략적인 전압강화 값으로 요 크기를 삼는다고. 그러면 약간 에러가 있겠죠. 에러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겠죠. 그죠? 에러가 존재하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계략적으로 우리가 여기 크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전압강화라고 우리가 표현한다고. 이 길이가 차이는 나지만 계략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압강화 크면 이 길이가 늘어나게 돼 있어. 전압강화 커졌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에러는 있어. 에러는 있는데, 이제 그 에러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계략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뿐이고, 이제 진짜 여기 델타가 큰, 그 장거리인 경우는 사실은 이게 에러가 이게 델타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냐면 크면 클수록 이제 이 에러는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더 정확하게 맞는 데는 어디냐면 단거리 송전솔로에서 이 델타가 매우 작을 때, 델타가 매우 작으면
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지가 이렇게 돼봐요. 이게 델타가 완전히 작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요 크기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여기서 보면 만약에 이거라 그러면 여기는 요 크기나 별 차이가 없어. 길이 차이가. 요 델타가 작을 때는. 근데 델타가 클 때는 제법 여기서 보더라도 제법 차이가 나죠. 눈으로 보기에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델타가 아주 작을 때는 이제 그 오차가 이제 매우 좀 무시할 만큼 작다는 이야기야. 아마도.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요 부분을 갖다 뭐로도 사용한다면 전압 강화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전압 강화의 크기라는 걸로 우리가 계략적으로 잡아서 표현을 해.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길이가 뭐이기도 하고 의미론적으로 전압 강화라는 의미도 되고 원래 전압 강은 여기에요. 여기가 전압 강한 길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뭐 크기만 보는 거예요. 크기만. 사이즈만 볼 때 그런다. 사이즈만 볼 때. 이렇게 당연히 에러가 있죠. 여기 좀 델타가 상당히 크니까 차이가 지금 많아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델타 V로 잡고 놓고 보면은 아까 봤지만 그러면 얘의 길이는 누구랑 비례하다는 의미를 바로 찍을 수가 있어요. 요 의미를 바로 잡을 수가 있죠. 무효전력이 크기가 커지면 즉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는 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무효전력이 부하가 땡겨가려고 하는 부하가 지금 뭐냐면 가져가려고 하는 무효전력 크기가 많다. 즉 무효전력 조류가 많은 상태. 주고받으면 흐름이 지금 커지는 상태죠. 주는 쪽은 이만큼을 만들어서 줘야 되고 받는 쪽은 더 달라고 하는 거니까 무효전력 지금 조류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전압 강화는 당연히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어느 지점 여기서 보면 여기죠. 여기 지점의 전압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관점까지 이제 넘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QR식을 보면, QR식을 보면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딱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요 식을 조금만 더 보면, 요 삼각형에서 보면 요 길이는 어떻게 되냐? 요 길이는 뭐라고도 표현하면 아까처럼 IX의 코사인 세타가 아니고 뭐예요?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크기로만 따지면. 그래서 어떤, Q랑 B랑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잡고는 갔는데, 큰 삼각형에서 우리가 요 수식에다 좀 더 의미를 두려고 그래요. 수식에다. 그럼 이 큰 삼각형에서 보시면, 요게 길이를 한번 구해봐요. 큰 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구해보면, 자, 어떻게 돼요? 큰 삼각형에서 요 전체 길이가 요게 되겠죠. 요 전체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VS의 뭐가 돼요? 코사인의 델타가 되겠죠. 이 전체 삼각형에서 요 길이. 그럼 요 길이 되려면 요걸 빼면 되죠. 빼기 VR 하면 요게 뭐가 돼요? 이 길이가 되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이에요. 요놈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수식에서 보니까 자, 요게 뭐가 돼요? 여기서 VR로 빼내니까 VR하고 여기 이렇게 빼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자, 여기가 뭐가 됩니까? 요게 되죠.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길이가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걸 갖다 전압 강화라고 해요. 이게 계략적인 표현한 델타 V야. 델타 V랑 결국 이건 이제 우리가 상수 취급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도 이 식에다도 똑같이 곱하면 똑같은 말이죠. 그죠? 여기다도 X분의 VR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VR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XX 나눠주고 VR 코사인 세타 Q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결국 같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연관이 안 됐는데 이 길이가 왜 전압 강화의 표현하고 또 이게 맞물리냐면 원래 전압 강화자는 여기인데 요걸 갖다 우리가 계략적으로 전압 강화의 크기만 표현했을 때는 요 크기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계략적인 크기가 되어줘요. 이 크기가 결국은 이 크기가 되어줘요. 그러니까 요렇게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상황하고 우리가 전력경 운영하는 상황하고도 잘 맞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식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자, 제가 이거는 아까 그 무효전력을 지금 회색에 있는 게 이제 그 기존의 운전 상황이라 그러면 기존의 운전 상황이라면 무효전력을 이제 키웠을 때 무효전력을 이제 파란색처럼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더 달라고 하니까 원래 솔로 전류는 요거였겠죠. 근데 무효전력을 더 부하 쪽에서 더 땡겨가려고 하니까 전류는 더 커지겠죠. 당연히 이만큼 늘어나겠죠. 그러면 여기서 늘어난 전류만큼 당연히 여기서 전압 강화가 더 커지겠죠. 근데 그 전압 강화가 원래 이거였는데 이만큼으로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죠? 당연히 증가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전압 강화인데 어차피 보시면 뭐냐면 요 길이 우리가 계략적으로 말했던 요 삼각형 했을 때 요 길이 요 삼각형으로 바뀌죠. 그러면 또 요 길이 이렇게 그 무효전력이
양이 증가하다 보니까 무연력 조류가 증가하다 보니까 뭐예요? 전압 강화가 더 증가하는 상황. 그 결국 전압 강화가 증가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 결국 관심 있는 건 뭐냐라는 것이죠. 결국 이 전압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이 전압이 이렇게 떨어져서 요 전압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무효전력 제너레이터를 붙여서 이제 그걸 갖다가 여기서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쪽이 또 줄어들고 그래서 다시 전압을 다시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제어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가만히 내버려둘 때 상황이고, 이제 무효전력 이제 그때 이제 그 다음 상황이 뭐냐면 이제 조상 설비가 투입돼서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개선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그 C를 달아봐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우리가 연관돼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 참 여러분한테 남길 게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 전압 강화식 있잖아요. 델타 V식. 우리가 여기를 또 델타 V라고 이렇게 또 말하는 원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여기, 이 선로에서, 원래 이거 페이지도 그리면 R까지 포함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전압 강화 델타 V는 뭐라고 합니까? 델타 V는 이것도 계략식이에요. 이 자체가 계략식이란 말이에요. 정확한 식이 아니고, IR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플러스 IR의 사인 세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런 식이에요. 그죠? 정확한 식이 아니죠. 그죠? 여기 길이에요. 여기 길이. 맞죠? 여기 길이. 원래는 이게 맞아. 오리지널 이게 맞는데, 여기로 델타 V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자, 요 길이가 IR의 코사인 세타죠. 여기가 IR의 코사인 세타고, 여기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요 삼각형 보시면 되죠. 요 길이죠. 그죠? IX의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IR의 코사인 세타. 요 길이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델타 V라고 불렀던 것이죠. 근데 요 길이가 결국은 뭐랑 관계되더라? 직접적으로 뭐랑 관계되더라? Q랑 관계되더라. 전력조류 중에 뭐냐면 Q에 그런 거. 여기는 P랑 관계되더라. 당연히 이제 이게 높을수록 이게 상차각이 더 벌어지죠. 이게 높이가 낮아질수록 상차각은 더 떨어지겠죠.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 수식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고, 이제 P식은 같으니까 그냥 하나로 기억하면 되고, Q에 대한 식은 이제 수전단식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송전단식은 뭐냐면 이제 위에서 이제 그 순서만 좀 바뀌면 되겠죠. V1, V2, VS, VR, 코사인 세타, 이제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이제 그 차이만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은 송전단 전압이 제곱이 되고, 이제 수전단식은 수전단 전압이 제곱이 되고, 이제 그거만 이제 되면 되니까 기억을 할 때는 송전단식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하측인 수전단식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송전단식은 이렇게 되겠다. 이제 여러분들이 수험생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걸 갖다 풀어 쓴다 하더라도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방법만 알고 갔다가 뭐냐면 수험장에서 그걸 다 풀어야 되냐, 풀어서 뭐냐면 그걸 해야 되냐,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니고, 우리는 결과로도 중요한 것이, 결과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면 결과 자체를 기억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그 결과를 갖다가 몇 번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 있게 해석도 해보고 의미 있게 표현을 하다 보면 그 결과가 암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좀 몇 번 써봤는데, 몇 번 이렇게 해봤는데 그냥 기억이 돼. 그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한테 메모리에 남기는 거예요. 그냥 막 의미 없이 외우면 그거 진짜 금방 잊어버려. 근데 이렇게 의미를 두면서, 같은 시기라도 의미를 두면서 보게 되면은 이게 꼭 뭔가 좀 나의 일부가 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암기랑 다른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수식이 나오면은 우리 필요한 수식 같은 경우는 의미를 좀 부여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좋다. 그리고 만약에 좀 유도를 한다 그러면은 뭐 필요하면 유도를 하다가 뭐냐면 조금 삐끗하면 결과만 잘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것이죠. 자, 요러고 어차피 그냥 요거 제가 말을 끄집어냈으니까 요거 페이지도 한번 R까지, 오래간만에 R이 나왔으니까 R까지 포함해서 그리는 페이지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결론은 이건데 같이 다시 한번 그려보고 마무리 짓자는 이야기예요. 자, 항상 페이지도를 그릴 때는 이렇게 계통이 나와야 되겠죠. VS에 VR, 자, R, JX 이렇게 둡시다. 자, 그럼 전압 방정식이 나오겠죠. VS는 플러스, VS는 이렇게 되겠죠. VS는 VR에다 플러스
여기가 이제 i에 r 플러스 jx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이제 요거 하나밖에 없었죠. 여기밖에 없었는데 여기 요 놈이 하나가 더 있죠. 그죠? 한 번 써주셔도 되고 그냥 바로 여기다 가져가도 상관없겠죠. ir에다가 이제 플러스 j의 ix 이렇게 쓸까요? 자, 어쨌든 자 페이저들을 그리려면 기준 페이저가 있어야 된다. 얘를 갖다가 이제 기준 페이저로 삼으면 제일 좋겠죠. 요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 네, VR을 기준으로 여기입니다. VR 이렇게 그리죠. 자, 그 다음에 전류는 내가 어떤 부하 사항을 가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페이저들을 그릴 때는 이제 그 다음 상황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경부하 조건에서 어떤 상황을 갖다 문제를 갖다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전류를 갖다 진상으로 놓고 그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부하 상황에서 조금 문제를 보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해야지 맞죠. 자, 전류를 이제 이렇게 잡았죠. 그 다음에 이제 전압 강화. 이제 이렇게 발생하죠. R이 있어서 이제 전압 강화 하나 정도 더 필요하죠. 근데 R을 이제 생략하고 그래도 이제 그 결과 많이 차이가 안 난다는 게 뭐냐면 저항이 이제 X에 비해서 워낙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략적으로 표현할 때 R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IR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결국 이 전류에다가 저항만 곱했기 때문에 결국 위상은 변한다 안 변한다? 여기 전압 강화는 전류랑 봤을 때 똑같죠. 얘에다가 전류가 요런 놈인데 여기다가 저항만 곱해서 저항이 뭐 예를 들어 5옴이었다 그러면 여기 5배만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위상이 바뀔 이유가 없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대로 전류랑 나란히 여기선 페이저도에서 나란히 그리는 게 동일한 이상으로 그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IR을 그린다면 얘랑 나란하게 그리면 되겠죠. 얘랑 나란하게.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전압강을 여기다 붙여 나가야 되니까 이거 나란하게. 근데 좀 길이를 좀 짧게 그려주는 게 조금 지혜로운 거죠. 네, 이게 왜냐면 이제 X를 갖다 좀 더 길게 그릴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R보다는 X가 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90도 앞선 거 우리가 했었잖아요. 전류보다 90도 앞선 거니까 요렇게 그려주는데 좀 길게 그려주는 게 조금 우리가 상황상 맞겠죠. 그죠? 길게 그려주는 것이. R보다는 X가 크니까 같은 I에다 그려주더라도 이 두 개는 비교 대상이죠. IR하고 IX는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크기에 대한 또 전압 강화, 전압이니까 이거 두 개는 비교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이 전압에다가 IR에다 IX까지를 더한 게 이 세 개가 더해진 게 이제 VS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VS를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게 VS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원래 이제 VS와 VR 사이 전압강은 오리지널 전압강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압강을 구하려면 요 삼각형에서 어디가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 가지고 구한다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제곱근을 해 가지고 해줘야 되겠죠. 원래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제곱. 그러면 이제 그거 한다면 이제 요 길이를 한다면 얼마 요 길이가 아까 약식에서 요 길이를 델타 V로 쓴다고 했잖아요. 요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세타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세타죠. 세타. 여기가 세타니까 그대로 세타일 거 아니에요. 세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막곡지각이고 여기가 또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니까 요놈이 또 세타가 되겠죠. 요 삼각형에서 여기 세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 길이 여기 조그만 길 IR에 이게 여기가 코사인이죠. 여기 조그만 길이 여기서까지 길이 IR에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다음 플러스 여기 길이는 요 삼각형에서 보면 되겠죠. 요 삼각형에서 여기 길이 보면 되겠죠. 같은 길이니까. 그러면 IX죠. 여기가 IX에 여기가 코사인이고 이쪽은 사인이 되겠죠. 세타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IX에 사인 세타. 이제 요 길이가 요 길이지. 요 길이. 요걸 갖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뭘로 쓴다고요? 델타 V로 쓰는데 뭐 원래는 이제 여기니까 원래 여기 하려면 여기 길이도 알면 여기 길이가 어떻게 되죠?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가 아니죠. 여기 길이는 여기 길이 하면 되겠죠. 여기 길이가 뭔데?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어떻게 되면 IX에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코사인 테타가 되겠네요. 여기가 IX의 코사인 테타고 요 길이를 빼면 요게 나오겠네요. 그죠? 요 길이가 뭐가 돼요?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IR에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걸 빼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를 갖다가 빼주면 요 길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 길이를 갖다가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갖다가 B라고 그러면은 실제의 전압강화는 실제의 오리지널 전압강화는 요게 되지. A의 자승에다 플러스 B의 자승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무시가 된 거지. 무시가 되고 여기 이제 0으로 무시가 되고 즉 요 높이를 무시했단 이야기야. 요 높이를 무시했단 이야기야. 요 높이를 무시하고 요 놈하고 같이 봤단 이야기야. 그러니까 요 높이를 무시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사실은 무시할 수 있는 조건은 사실은 무시를 한다는 것은 진짜 무시가 돼야 무시가 되는 거죠. 요 델타가 요 작을 때 가는 거죠. 이 델타가 작은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로가 작아져야 즉 선로정수 Rx가 좀 작을 때 델타가 매우 작을 때 이건 거의 뭐 이 값이나 이 길이나 이제 길이만 본 거예요. 위상만 본 거예요. 이 길이나 거의 같아지게 되겠죠. 요 길이를 거의 무시해도 계산해도 거의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계략식으로 쓸 때, 전압강화 계략식으로 쓸 때, 요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알겠죠? 아, 여기를 갖다 왜 이제 전압강화라고, 요 길이를 전압강화라고 표현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될 거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사실은 전압강화가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Q란 이야기죠. 요 길이에 직접 관련된 건 Q란 이야기죠. Q.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졌다면 VS 측에서 VR 측 VR이 있는 모선 측으로 Q가 공급이 되는 거죠. 전압이 높은 측에서 낮은 측으로. 그리고 이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당연히 어떻게 된다는 전압의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무효전력, 그죠? 무효전력 조류가 많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맞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더 작아졌다 그러면 무효전력이 더 많이 흘렀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 무효전력 조류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결국 여기가 점점 길어진다는 이야기는 점점 더 뭐예요? 무효전력 조류가 많아지니까 같이 증가하는 건 뭐예요? 전압강화가 같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전압강화가 같이 증가하고. 근데 실제의 전압강화가 요거라고 쳐도 요 길이라고 쳐도 같이 증가하잖아요. 요 길이랑 같이 조금 더 이제 약간 오차를 가지고 같이 증가하니까 요걸로 보셔도 된다. 의미론적으로 여러분 해석을 할 때 요걸로 보셔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길이만 본다 그러면. 그래서 Q가 뭐랑 관계된다고요? 델타 V라는 전압강화랑 관계된다. 또 P는 뭐랑 관계된다고요? 사인 델타였죠. 사인까지 같이 기억해 놓으세요. 상차각과 관련, 상차각이 크면 클수록 사인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곡선이 사인 곡선이지 않습니까? 이걸 델타로 잡으면 여기 사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 P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안정도, P에 대한 안정도, Q에 대한 안정도 할 때도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기억해야 될 것들이야. 어차피.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